안녕하세요. 이 채널에 오신 우리 어르신 여러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요즘 뉴스를 보시면 유심칩이다, 해킹이다 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지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뭔가 위험한 일인 것 같긴 한데 우리랑은 별 상관없겠지 하고 지나치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요즘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노리고 그런 해킹이라는 수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 조금 천천히 아주 쉽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모르는 사람이 어르신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생년월일도 알고 주민등록번호도 알고 심지어 자녀분들의 이름이나 직업까지 다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건 무서운 일이죠. 그 사람이 어르신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도 하고 휴대폰을 만들어서 요금 폭탄을 떠넘기기도 하며 심지어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엄마, 아빠, 나야 하면서 급하게 돈을 보내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목소리까지 똑같이 흉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컴퓨터가 사람 목소리도 따라하는 세상이거든요. 이런 걸 인공지능을 활용한 범죄, 딥페이크 또는 보이스피싱이라고 해요. 정말 나쁜 짓이지요. 남의 신용을 훔치고, 가정을 속이고, 어르신들의 소중한 돈을 빼앗아가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지금도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런 나쁜 사람들의 수법이 무엇인지, 우리 어르신들께서 어떤 점을 조심하셔야 하는지, 또 혹시나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응하셔야 안전한지 하나하나 아주 친절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어렵지 않게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마치 손주가 옆에서 이야기하듯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그저 천천히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세요. 요즘 혹시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 저희 아이가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버지, 지금 자녀분이 급히 수술 중이라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을 지금 바로 보내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전화나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아직은 겪어보지 않으셨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이런 수법으로 속이려 하고 있다는 사실 꼭 아셔야 해요. 이 영상이 바로 그런 상황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끝까지 함께 봐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의 지혜와 주의 한 번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요즘 나쁜 사람들의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자녀가 바빠서 직접 전화는 못 드리는데요. 지금 큰 병원 응급실에 입원 중입니다. 이 상황을 자녀 대신 처리해 드릴 테니 은행에 가셔서 현금을 찾아 구청 공무원 또는 경찰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처음엔 어르신들이 걱정돼서 얼떨결에 움직이게 되죠. 그 다음 실제로 정장을 입은 누군가가 어르신 앞에 나타납니다. 말도 번듯하게 하고 신분증도 보여줍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경찰입니다. 돈은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자녀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르신이 찾아온 현금을 받아가고 이상한 서류에 사인까지 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그럴듯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진짜 경찰인 줄 알고 속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 어르신의 소중한 돈은 사라져 버립니다. 또 요즘은 전화뿐만 아니라 휴대폰 문자로도 속이려는 시도가 많아요. 휴대폰을 보시다가 갑자기 이런 문자가 오죠. 오전자 고객님, 230만 원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배송 안내 000 상품이 곧 도착 예정입니다. 주소 확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어르신께서는 물건을 주문하신 적도 없고 비싼 물건을 산 적도 없는데 이상한 문자가 오니 불안해지죠. 그래서 문자 속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눌러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해킹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입니다. 문자 속의 링크를 누르면 모르는 프로그램이 휴대폰에 깔리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만들고 그 정보가 나쁜 사람들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제는 정말 사기 수법이 다양해졌고 겉모습만 보면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미리 알고 이런 식으로 속이려고 하는구나 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르신, 혹시 요즘 뉴스나 텔레비전에서 이런 단어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심칩 해킹,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싱 사기. 다 생소하고 어려운 말들이지요. 어르신 세대에서는 들어본 적도 써본 적도 없는 말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른 채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컴퓨터 문제가 아니고 바로 어르신의 재산, 건강,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조금은 낯설고 어려운 단어일지라도 오늘 이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천천히 한 번만 들으시면 저런 게 요즘 유행하는 수법이구나 하고 바로 아실 수 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그 어렵다는 유심칩 해킹부터 쉽게 설명드릴게요. 1. 어르신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현금으로 찾아서 경찰에게 직접 전하라. 요즘 나쁜 사람들이 어르신들의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내가는 사건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교묘하게 어르신을 속여서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몰래 빼내거나 심지어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그 돈을 빼내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르신께서 지금 당신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현금을 꺼내서 경찰에게 전달해 주세요. 라는 전화나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절대로 그 말을 믿지 마세요. 이는 고의적으로 어르신을 속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경찰에게 전달하라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찰이나 다른 기관을 사칭하여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로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현금을 찾거나 이 말을 듣고 돈을 바로 보내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연락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전화를 걸어 받은 전화나 메시지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확인해주지 않으면 즉시 은행에 문의하여 통장이나 카드가 안전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금을 꺼내서 경찰에게 전달하는 요구가 정말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만약 경찰이 진짜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면 현금을 요구하지 않아요. 경찰은 어떠한 금전적인 거래나 대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어르신이 직접 현금을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경찰은 사건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만약 경찰이 직접 어르신에게 연락을 한다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경찰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혼자서 결정을 내리지 말고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며 어르신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경찰서나 은행을 통해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녀가 심하게 다쳐서 큰 병원에 입원했으니 담당 형사분이 직접 어르신을 찾아갈 테니 은행에서 돈을 찾고 기다려라. 통화 내용. 어르신, 요즘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특히 자녀가 병원에 크게 다쳤다며 급하게 돈을 보내라고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며 어르신을 속여서 돈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전화로 어르신, 자녀분이 큰 사고를 당해서 지금 큰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형사분이 직접 찾아가서 돈을 받아갈 거예요. 어르신, 지금 은행에 가셔서 돈을 현금으로 찾고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절대로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전화나 메시지는 100% 거짓말이에요. 이 나쁜 사람들은 어르신을 당황하게 하고 신속하게 돈을 보내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녀가 다쳤다고 해서 자녀의 병원비를 빨리 보내야 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어르신이 은행에 가서 현금을 꺼내도록 유도하죠. 또 형사가 직접 찾아갈 거니 돈을 준비해두라는 말은 사실 경찰이나 형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형사를 사칭하여 어르신이 돈을 건네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경찰이나 형사는 절대로 이렇게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직접 어르신에게 연락을 할 때도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돈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형사가 찾아갈 거다는 말은 분명히 사기꾼이 하는 말입니다. 어르신,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 먼저 당황하지 마세요. 그리고 급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자녀나 손주에게 전화를 해서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녀나 손주가 정말 바빠서 연락이 안 되면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없었는지 물어보세요. 그들이 확인해 줄 수 있으면 마음이 조금 더 안심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전화를 받은 후에 여전히 의심이 든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르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잘 해줄 수 있어요. 경찰서에 가서 혹시 나쁜 사람이 전화로 돈을 요구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경찰이 자세히 알려주고 안전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모르는 사람이 전화로 돈을 요구하면 절대 보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녀나 손주와 함께 확인을 먼저 하고 조급해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3. 온라인 앱에서 고가품이 결제되었으니 재확인 바랍니다. 라는 문자. 요즘 스마트폰에서 이런 문자를 받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고가품이 결제되었습니다. 재확인 바랍니다. 라는 문자요. 처음에 보면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내가 그런 물건을 샀나 하실 수도 있겠죠. 사실 이런 문자는 사기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문자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지 마세요. 그 사기꾼들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어르신을 속이려고 해요. 어르신, 50만 원짜리 시계가 결제되었어요. 확인을 위해 이 링크를 눌러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면 많은 분들이 내가 그런 물건을 샀나 싶어서 링크를 눌러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링크를 클릭하면 그곳은 사기 사이트로 연결돼서 개인정보나 카드 정보를 빼가려고 할 거예요. 그럼 큰일이 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절대로 링크를 클릭하지 마세요. 내가 결제한 게 아닌가 싶을 때는 자녀나 손주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문자가 왔는데 내가 결제한 게 맞는지 확인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자녀가 바로 확인해 줄 거예요. 그리고 만약 확인을 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면 인터넷 뱅킹으로 내 계좌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돈을 쓰지 않았는데 이상한 금액이 빠져나갔다면 바로 은행에 연락해서 막을 수 있어요. 만약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 정말 의심스러우면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은 이런 사기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은행에서도 카드나 계좌에 대한 조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확인하고
만약 이상한 점이 있다면 바로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거나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에 응답하지 마세요. 사기꾼들은 항상 이런 방법으로 어르신들을 속이려고 하니까요. 기억하세요. 항상 의심을 가지고 그런 문자가 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급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경찰이나 은행에 가서 확인하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하루에 수십 번씩 통화했던 휴대폰이 갑자기 연락 두절되는 상황. 어르신, 만약에 하루 종일 자주 전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끊어지고 그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을 겪으셨다면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나 친한 사람과 자주 연락을 하시던 중에 갑자기 전화가 안 되거나 문자에 답이 없을 때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휴대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나 지인과 자주 통화를 하셨던 휴대폰이 갑자기 연락이 끊긴다면 그 휴대폰이 해킹 당했거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휴대폰을 장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혹시 최근에 휴대폰에서 이상한 문자나 전화가 오지 않으셨나요? 예를 들면 휴대폰을 다시 켜세요 라는 문자나 통신사가 문제 있으니 다시 시작해 보세요 라는 메시지가 온 적이 있나요? 이런 메시지가 온다면 그건 대개 사기꾼들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잘못 따라가게 되면 누군가가 어르신의 휴대폰을 장악해버릴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런 메시지를 절대 클릭하지 말라는 거예요. 휴대폰을 다시 켜라든가 재부팅을 하라는 메시지가 오면 일단 의심을 가지고 넘어가세요. 그것은 결국 어르신의 휴대폰을 해킹하려는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자녀나 지인들과 연락이 끊기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휴대폰을 다시 켜거나 재부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어진 자녀나 친척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해 보세요. 만약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휴대폰을 장악한 경우라면 그 사람은 자녀인 척하면서 어르신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속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야 한다거나 엄청나게 큰 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급박한 상황을 말하며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일단 급하게 대처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지 마세요. 의심이 된다면 자녀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해 보세요. 만약 전화가 안 되면 문자나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해 보세요. 자녀와의 연락이 안 된다면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에게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거나 어르신이 겪고 있는 일이 급박하게 느껴진다면 바로 근처의 경찰서나 은행에 가셔서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경찰은 이런 해킹,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서도 계좌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도와줄 사람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기꾼들이 원하는 대로 어르신을 속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 만약 휴대폰이 갑자기 이상해진 것 같고 문자나 전화가 이상하다면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을 요청하세요. 주변에 손주나 자녀가 있다면 그들에게 내 전화가 이상한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휴대폰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르신이 당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다시 연락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피해를 예방하세요. 휴대폰은 이제 정말 중요한 통신수단이고
그만큼 해커들도 그걸 노리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언제나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그 순간부터 조심하세요. 특히 연락이 두절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건 반드시 상황이 이상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쁜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시면 됩니다. 사기꾼들이 생각하는 건 하나예요. 바로 어르신들이 당황하게 하고 급하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항상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하세요. 그럼 안전하게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5. 갑자기 통신사인 척하면서 휴대폰을 다시 켜라는 문자 메시지. 어르신, 갑자기 휴대폰을 다시 켜세요 라는 메시지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메시지가 왔다면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건 아마도 사기꾼들이 보내는 메시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왜 그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이런 메시지는 대개 통신사나 다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온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에서 발송한 메시지입니다. 시스템 점검을 위해 휴대폰을 재부팅하세요 라는 식으로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전혀 믿을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통신사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개인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는 일은 거의 없어요. 통신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보통 고객센터나 공식적인 방법으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 메시지는 대부분 사기꾼들이 보내는 거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럼 사기꾼들은 왜 이런 메시지를 보낼까요? 그들은 어르신이 그 메시지를 보고 휴대폰을 재부팅하거나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려는 거예요. 만약 어르신이 그런 메시지에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지시대로 휴대폰을 재부팅하게 되면 사기꾼들은 어르신의 휴대폰을 해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르신의 휴대폰을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심지어 은행 계좌 정보를 훔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절대 문자에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휴대폰을 재부팅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만약 문자를 받은 후 그 내용이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바로 그 문자에서 제시한 방법을 따르지 마세요. 또한 그 문자가 정말 통신사에서 온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신사 고객센터는 100번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나 링크는 절대로 신뢰하지 말고 공식적인 번호로만 연락을 하세요. 이러한 문자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별표 확인 별표입니다. 이 문자가 진짜 통신사에서 보낸 것인지 아니면 사기꾼들이 보낸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문자가 정말 통신사에서 온 것이라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해당 메시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절대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확인을 해보세요. 만약 자녀나 친척과 통화가 가능하다면 그들에게도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함께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들이나 친척들은 어르신들보다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고 이런 해킹 시도를 자주 접하기 때문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기꾼들은 보통 급하게 하세요 라거나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이런 급박한 상황을 만드는 사람들은 의심을 해야 해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그렇게 급하게 연락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주는 긴박감을 느끼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행동하세요. 만약 휴대폰이 정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면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고객센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려줄 테니 그 지시를 따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절대 문자에서 나온 번호로 전화를 걸지 마세요. 그 번호는 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휴대폰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시스템 점검 등의 메시지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의심을 해보세요. 진짜로 필요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면 보통 휴대폰에서 자동으로 알림을 주고 그렇게 중요한 업데이트는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런 업데이트 알림을 받았을 때는 휴대폰 설정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공식적인 업데이트 정보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꾼들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그들의 수법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런 사기 메시지에 당하지 않으려면 항상 의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면 먼저 차분하게 확인하고 자녀나 친척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들이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항상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확인하고 의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르신, 사기꾼들이 보내는 이런 문자 메시지는 절대 믿지 마세요. 그들은 어르신이 혼자서 처리하길 원하고 어르신을 속여서 돈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에서 보이는 메시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메시지가 어르신을 속이기 위한 6. 우편물 등기본에 서명해주세요. 라는 진짜 등기물. 이는 실명제 제품 구매된 상태거나 진행 중이거나 조심해야 하는 급한 상황입니다. 어르신, 혹시 최근에 우편물 등기본에 서명해주세요. 라는 말을 듣거나 그런 우편물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이 문구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그냥 서명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히 요즘은 사기꾼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많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자, 먼저 우편물이 오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진짜 우편물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가끔 이런 우편물이 바로 사기꾼들이 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등기본에 서명해주세요. 라고 하는 우편은 보통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중요한 일이 있어서 보내는 우편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어떤 제품을 주문하거나 대출을 신청하거나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런 우편물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진짜 필요한 문서라면 우체국이나 택배 회사에서 전화를 하거나 공식적인 방법으로 알림을 줄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본인의 이름으로 발송된 문서가 맞는지 확인하고 내용에 대해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서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 어르신께서 아예 주문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대금 청구서나 특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문서가 올 때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구매한 상품의 대금이 미결제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서명해주세요 라는 문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서는 대개 사기꾼들이 보내는 것이죠. 정말로 상품을 구매한 적이 없거나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면 그 우편물은 의심해야 합니다. 이 우편을 받고 그냥 서명하거나 응답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우편물을 받았을 때 주소가 정확하고 발신자가 공식적인 기관인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서명해주세요 라는 문구가 나오면 의심을 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서명해주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급하게 서명하고 끝내려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사기꾼들이 원하는 반응이에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우편물에서 발송자의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발송자가 어디인지, 어떤 회사에서 보내는 건지, 그리고 그 주소가 진짜 회사 주소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의심이 된다면 해당 회사나 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전화번호는 우편물에 적힌 번호를 사용하지 말고 인터넷에서 공식적인 전화번호를 찾아서 확인하세요. 두 번째는 우편물이 진짜 본인의 구매나 계약과 관련된 것인지 그 사실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인터넷에서 쇼핑을 했다면 자신이 구매한 상품에 대한 청구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떤 상품도 구매하지 않았고 아무런 계약도 하지 않았다면 그 우편물은 정말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편물을 받고 바로 서명하지 말고 내용이 진짜인지 확인한 후에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우편물에 어떤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서명해달라는 문서 외에도 계약서나
청구서 등 여러 가지 문서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들이 진짜 계약서인지 아니면 사기꾼들이 보낸 허위 문서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서가 들어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본인에게 맞는지 상품에 대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서명 후 제출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으면 서명만 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우편을 받고 서명하고 나서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서명을 통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만들어져 금전적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서명하기 전에 모든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만약 우편물이 정말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즉시 우체국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우편물을 받고도 서명하지 않고 그냥 버린 경우가 있다면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사기 우편물이 계속 오면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사기꾼들의 범행을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기 우편물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별표 서두르지 말고 꼼꼼히 확인하고 진짜인지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 별표입니다. 사기꾼들은 보통 긴급하게 행동하라고 압박을 하지만 그런 압박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차분히 그리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무언가가 의심되면 자신만의 직감과 자녀나 친척의 도움을 받아서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르신, 사기꾼들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사람들의 급한 마음을 이용해서 피해를 입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명해주세요 라는 문구가 담긴 우편물을 받았을 때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전문가나 자녀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7. 공항에서 어르신 친척이 찾아왔으니 소화물에 대한 결제를 해달라는 문자 내용. 어르신들, 요즘 공항에서 친척이 소화물을 맡겼으니 결제를 해달라는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그건 분명히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당황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한 일상에서 공항에 가면 친척이나 가족이 도착했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메시지에는 속임수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공항에서 물건을 찾거나 결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절대로 개인에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공항에서 소화물이나 수화물을 찾으려면 해당 항공사나 공항 직원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친척이 공항에 도착해서 소화물이 문제라면 항상 직접 본인이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왜 이런 사기가 성행할까? 사기꾼들은 이런 일을 매우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친척이나 가족이 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받으면 가족이 왔으니까 내가 뭔가 도와야 하는 상황인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이 상황을 이용하여 친척이 공항에 도착했으니 소화물 결제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긴급하게 결제를 요청하는 것이죠. 사기꾼들은 사람들의 공항에서의 경험을 알고 있고 그 상황에 맞는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메시지 내용이 너무 현실적이라면? 사기꾼들이 보내는 메시지는 매우 현실적이고 마치 정말로 진짜 상황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에서 친척이 왔고 소화물을 찾아야 하니까 결제를 해달라는 문자가 오면 진짜로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절대 급하게 결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즉시 확인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 바로 그 문자나 전화로 요구된 결제를 하시지 마세요. 대신 친척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정말 공항에 도착했어? 소화물 결제에 대해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진짜 친척이라면 직접 전화를 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연락을 받지 못하거나 너무 이상한 상황이라면 그건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기꾼들이 이용하는 또 다른 방법. 사기꾼들은 결제 방법을 통해서도 피해를 입히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소화물 결제를 해야 한다며 지정된 계좌로 돈을 보내라거나 특정 결제 링크를 클릭하게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는 절대로 결제를 하지 마세요. 그들은 가짜 은행 계좌나 가짜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공항이라는 장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짜 정보를 매우 신뢰할 수 있도록 꾸미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물 결제라는 말은 실제로 공항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이므로 어르신들께서는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진짜 공항 직원처럼 보이게끔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급하게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사기인 것입니다. 문자 메시지가 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문자나 전화로 결제를 요구하는 사람을 의심하세요. 공항에서 결제를 요구하는 사람은 절대 사적인 문자나 전화를 통해 결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공항에 도착한 친척이 물건을 찾으려면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할 일이지 절대로 어르신에게 결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친척에게 직접 전화를 해보세요. 문자가 왔다면 즉시 친척에게 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하세요. 친척이 실제로 공항에 도착했다면 바로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할 것입니다. 이때 직접 전화나 다른 방법으로 친척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공사나 공항에 직접 확인하세요. 만약 메시지나 전화에서 나온 내용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 경우 해당 항공사나 공항 측에 직접 연락을 하여 그 상황이 사실인지 확인하세요. 공항이나 항공사에서는 그런 결제를 요구하지 않으며 실제로 이런 요청은 개인에게 오지 않습니다. 결제하지 마세요. 결제 방법이 문자로 온다면 그건 거의 확실히 사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절대 결제를 하지 말고 즉시 경찰이나 은행에 신고하세요. 다른 사람과 상의하세요. 만약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상의해보세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확인하면 더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면 절대로 급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공항에서 친척이 소화물을 맡기고 결제를 하라는 메시지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차분히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척과 직접 연락을 시도하고 의심스러운 메시지는 결코 믿지 마세요. 그리고 결제를 하라는 메시지가 오면 즉시 결제하지 말고 공항이나 항공사에 문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꾼들은 사람들의 불안과 급한 마음을 이용하려 하므로 한 번 더 여유를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8. 택배물이 도착했으니 주소를 다시 확인 바라며 띄워주는 웹사이트 또는 앱에 서명을 하라는 내용. 은행 통장 번호, 비밀번호, 실명제 카드 뒷자리 번호 등 엉뚱한 내용을 기입하라는 문자, 앱. 어르신, 요즘 택배 물건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상한 문자나 앱을 통해 주소 확인이나 서명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이건 절대로 믿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기꾼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택배나 인터넷 쇼핑을 가장해 개인정보를 빼내려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그들의 계좌나 신상정보가 도용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택배가 도착했다고 하는 메시지는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택배가 도착하면 보통은 택배 기사님이 직접 물건을 가져다 주거나 운송장 번호를 통해 배송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문자나 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해 달라거나 서명을 해달라는 메시지가 오면 그건 반드시 의심을 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택배 회사를 가장해 택배가 도착했으니 확인하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때 메시지에는 자세한 정보가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면 택배 회사 이름, 배송 추적 번호 등을 언급하면서 믿을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주소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혹은 서명을 하셔야 배송이 완료됩니다와 같은 메시지를 추가하면서 마치 진짜 택배를 받는 것처럼 유도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메시지에는 배후의 악성 프로그램이나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낸 링크나 앱을 클릭하면 택배 확인이나 배송 확인을 가장한 가짜 웹사이트나 앱이 열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본인의 신상정보나 은행정보,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서명 요청과 관련된 부분은 더욱 위험합니다. 택배를 받기 위해 서명이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정상적인 택배 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서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택배를 받으면 기사님이 직접 서명을 받거나 모바일 택배 시스템을 이용해 서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택배를 받기 위해 서명을 요구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의 은행 통장 번호나 비밀번호, 실명 카드 뒷자리 번호를 입력하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사기입니다. 사기꾼들은 서명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번호, 카드 뒷자리 번호, 비밀번호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입력하라는 사이트를 가짜로 만들어 놓고 이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어르신이 조금이라도 실수로 정보를 입력하시면 사기꾼들이 그 정보를 사용해서 돈을 빼가거나 신분 도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기 사이트나 앱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URL을 확인하세요. 메시지나 앱에서 제공하는 링크를 클릭하기 전에 그 URL을 잘 살펴보세요. 정상적인 택배 회사의 웹사이트 주소는 항상 안전한 연결을 표시하는 HTTPS로 시작합니다. 사기 사이트는 HTTP로 시작하거나 알파벳과 숫자가 이상한 조합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하지 마세요. 택배 회사나 배송 관련 메시지를 통해 앱을 설치해 주세요라는 요청이 오면 그 앱은 거의 확실히 가짜 앱입니다. 진짜 택배 회사는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앱을 설치할 경우 그 안에 악성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택배 회사에 직접 문의하세요. 만약 택배 관련 메시지를 받고 의심이 가면 택배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번호는 택배 회사의 공식 웹사이트에 있는 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절대 문자에 나오는 번호로 전화를 걸지 마세요. 문자에 나오는 번호도 사기꾼들이 가짜로 설정해 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 서명을 요구하는 사이트는 거절하세요. 만약 어떤 사이트나 앱에서 서명을 요구하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기 사이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상적인 택배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며 배송 관련 서명은 택배기사가 직접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이미 정보가 입력되었다면? 만약 이미 의심스러운 사이트에 본인의 개인정보나 은행정보 등을 입력했다면 즉시 은행에 연락을 하여 비밀번호 변경이나 계좌에 대한 경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고 신분 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용카드 회사나 은행에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르신, 택배 물건을 받았다고 해서 주소를 확인하고 서명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으면 그것은 거의 확실히 사기입니다. 그런 메시지나 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항상 의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대처하세요. 진짜 택배는 그런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택배 관련 정보나 배송 확인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문자나 앱을 통해 요청되는 결제나 서명 요구는 절대로 믿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거나 직접 택배 회사에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셔야만 어르신이 사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9. 자격이 안 되는데 자녀분들을 위해 급하면 급전이 가능하니 공정거래윤리위원회에 가입금 200만 원을 등록하라는 문자나 통화 내용. 어르신, 공정거래윤리위원회와 같은 이름으로 접근해오는 사기 메시지나 전화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면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기꾼들은 항상 급박한 상황을 만들어 어르신들을 압박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어르신이 정신없이 돈을 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메시지나 전화가 진짜인지 의심하세요. 공정거래윤리위원회라는 이름을 들으면 굉장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사기꾼들이 어르신을 속이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만약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그것이 진짜 기관인지 아니면 사기꾼이 만들어낸 이름인지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급한 마음에 서두르지 마세요. 사기꾼들은 자녀가 큰일에 처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식으로 긴급한 상황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만약 자녀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자녀의 전화번호를 통해 직접 연락을 시도해보세요. 자녀와 직접 연락을 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그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결코 돈을 보내지 마세요. 어르신,
아무리 급하게 보이는 상황이라도 절대로 돈을 보내지 마세요. 사기꾼들은 이런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보내게 만듭니다. 200만 원만 내면 자녀를 돕는다 라는 말은 그들의 수법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보내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르신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나 가까운 사람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은 어르신을 돕기 위해 언제든지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전화나 메시지를 받았다면 가족에게 바로 연락해 확인해 보세요. 가족이 함께 조사하고 판단하면 사기꾼들의 수법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 확인하기. 공정거래윤리위원회라는 이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해당 기관이 무엇인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관의 이름을 내세워 신뢰를 주려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의심되는 연락이 왔을 때 바로 끊으세요. 만약 사기꾼이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오거나 메시지를 보낸다면 그 즉시 전화를 끊고 메시지를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계속해서 그런 전화를 받지 않도록 휴대폰의 번호를 차단하거나 새로운 번호를 사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기꾼들의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기꾼들은 항상 새로운 수법을 사용합니다. 어르신,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공정거래윤리위원회 외에도 다양한 이름을 사용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이름으로 연락을 받더라도 과연 그 기관이 진짜인지 의심해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10. 이미 물건이 고객님의 이름으로 등록되었으니 환급 처리를 하려면 고가품이다 보니 환급금을 입금하라는 내용. 10분 내에 다시 돌려받으니 걱정 말라는 문자나 통화 내용. 어르신, 만약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미 물건이 고객님의 이름으로 등록되었으니 환급을 받으시려면 환급금 200만 원을 입금해 주세요 라는 문구가 포함된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건 100%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에는 절대로 급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그 물건이 정말로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물건이 있는지입니다. 일단 어르신, 본인에게 그런 물건을 구매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고가의 물건을 구매한 적이 있다면 그 물건이 제대로 배송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전혀 그런 구매가 없었는데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면 거의 확실히 사기입니다. 이런 문자를 보낸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고가품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물건이 비싸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고가의 물건이라고 믿게 만들어 급하게 돈을 보내도록 유도하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가품이라는 표현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세요. 사실 그들이 말하는 고가품은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니며 그들의 목적은 오직 돈을 보내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해당 문자에서 요구하는 대로 돈을 보내지 마세요. 사기꾼은 어르신이 돈을 보내면 바로 사라지고 그 돈은 되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환급금을 입금하면 10분 내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도 사기꾼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절대로 믿지 마세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갈취하려는 시도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 연락을 끊고 그 문자를 바로 삭제하세요. 문자에 포함된 연락처나 링크를 클릭하거나 전화하지 마세요. 사기꾼은 그 링크나 전화번호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빼내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절대로 문자나 전화를 통해 직접 송금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함께 상황을 점검하고
그것이 정말 사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가족과 상의한 뒤에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의심을 갖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급박한 상황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돈을 보내게 만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평소보다 더 신중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금을 입금하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심을 가져야 하며 그들은 절대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돈을 잃고 아무것도 되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고가품, 환급 같은 단어들이 나올 때는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사람들이 흔히 믿을 만한 요소를 이용해 신뢰를 얻으려는 수법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방식은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르신, 이러한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면 그 즉시 멈추시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가품을 팔았다고 할 때 본인이 그 물건을 샀는지, 환급금 요청이 왜 왔는지, 등기를 통해 상품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죠. 이러한 간단한 점검을 통해서 사기꾼들의 수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사기꾼들은 사람들의 당황한 마음을 이용해 더 많은 피해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절대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항상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돈을 송금하거나 사기꾼의 말을 믿고 행동하는 것은 피해를 키울 뿐입니다. 어르신, 만약 이런 문자가 도착했다면 일단 냉정을 찾고 그것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사기꾼들은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고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상의한 후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10일, 전세 사기 및 땅 문서 재확인을 위해 구청 직원을 만나라. 부동산 사기 행각, 기획 설계, 나쁜 사람들이 처음부터 공격 대상으로 선정하고 덮이는 행동이니 반드시 주위의 부동산 업자나 파출소 사람들과 제3자의 대면을 하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명함을 내밀면서 지질학자니, 변호사니, 부동산업자니 하며 여럿이 대동하여 사기치는 사람들 조심. 어르신을 이미 도마 위에 놀려놓고 회쳐 먹으려는 수작입니다. 어르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말 중요한 점이니 꼭 잘 들어주세요. 최근에 부동산 사기나 전세 사기, 그리고 땅 문서와 관련된 사기 사건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이런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런 사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르신, 갑자기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구청 직원, 부동산 전문가, 변호사, 지질학자라고 소개하면서 중요한 문서를 확인하거나 집을 보러 가자고 한다면 절대 믿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들이 먼저 접근하는 방식은 아주 교묘하고 어르신을 믿게 만들기 위해 여러 명을 동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다가와서 일종의 팀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럿이 함께 나타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죠. 그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매우 잘 짜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구청 직원이라고 하면서 전세 계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주장하며 이 집을 팔려면 먼저 땅 문서를 확인해야 한다며 어르신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공격 대상이 된 어르신을 속이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합니다. 어르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만약 낯선 사람이 오거나 처음 보는 사람이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절대로 바로 따라가지 말고 우선 생각을 잠시 멈추고 주위를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정말로 구청 직원인지 부동산 전문가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그런 사람을 그냥 믿고 행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은 이런 직업이나 직함을 내세워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점은 그 사람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고 해서 더 믿을 만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여러 명이 함께 오면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나타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을 믿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이 함께 행동하는 이유는 오히려 그들이 계획적으로 이를 꾸미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다고 해서 그들을 신뢰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또한 이들은 어르신에게 중요한 문서나 계약서를 요구하면서 그것을 급하게 처리하라고 종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땅 문서를 확인하려면 구청에 가야 한다. 전세 계약을 재확인하려면 집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어르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르신, 절대로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고 행동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 공공기관 직원이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직 어르신을 속여서 돈을 갈취하거나 계약서를 몰래 조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부동산 중개업소나 동네 파출소에 문의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을 무작정 따라가지 말고 그 사람의 제안에 의존하지 말고 꼭 제3자와 함께 대면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세요. 혼자서는 판단이 어려울 수 있지만 주변 사람과 함께라면 그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그들이 제시하는 문서나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서명을 요구합니다. 만약 서명을 하게 되면 이후에 그 서명이 바탕이 되어 불리한 계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되거나 물건이나 돈을 속여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명이나 계약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언제나 신중하고 만약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서명을 거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평소처럼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기꾼들이 의도하는 것은 어르신이 급하게 반응해서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급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행동하지 말고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의논하고 확인을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사기꾼들은 어르신을 처음부터 표적으로 삼고 접근해 옵니다. 그래서 당장 그들이 나타나면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할까? 라고 생각하며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무조건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가족이나 이웃 혹은 지역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의도한 대로 혼자서 일을 처리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 이런 사기 수법을 잘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면 언제나 신중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확인하고 대처하세요. 절대로 급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2. 요즘은 AI가 발달되어서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요즘 세상에서는 기술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기술은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그중 하나가 바로 딥페이크라는 기술입니다. 딥페이크란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사진이나 영상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도 흉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기술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딥페이크 기술이 어떻게 범죄에 사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사람들이 이런 기술을 사용해 자녀분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어서 어르신에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르신은 정말로 자녀가 전화한 것처럼 느낄 수 있죠. 그 목소리와 전화번호가 정확히 자녀의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의심할 겨를도 없이 믿게 되죠. 그런데 사실 그 전화는 사기꾼이 만든 거짓말일 뿐입니다. 이렇듯 나쁜 사람들이 사람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얼마나 교묘하게 기술을 악용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무섭습니다.
이제 사기범들은 먼저 어르신의 자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냅니다. 자녀의 이름, 나이, 직업, 그리고 생활 패턴까지 파악하는 것이죠. 사기꾼들은 여러 방법을 통해 이런 정보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의 통화를 몰래 엿듣거나 자녀의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소스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목소리나 특정한 말투를 이용해 어르신을 속이기 위해 이 정보를 활용하는 겁니다. 어르신, 만약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기꾼들이 어르신의 휴대폰을 장악해서 자녀분과 연락이 안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서 긴급하게 돈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이때도 매우 중요한 건 사기꾼들이 어르신에게 자녀의 전화번호와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면서 연락을 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병원의 간호사나 경찰이 전화를 걸어 지금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한다고 유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사람은 사실 사기꾼들이 만들어낸 가짜 인물들입니다. 병원 간호사도, 경찰도, 보험사의 직원도 모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 팀이 되어 어르신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르신이 자녀의 목소리를 믿고 급하게 돈을 송금하려 할 때 바로 그 사기꾼들의 수법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리 긴급해 보여도 돈을 입금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화나 문자를 통해 요구하는 돈은 대부분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 만나서 돈을 전달하거나 너무 멀리 있어서 만날 수 없다면 영상통화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요즘은 영상통화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기범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요즘은 범죄를 다루는 형사나 검사, 국회의원들조차 사기를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계셔야 합니다. 자녀와의 연락, 그 어떤 내용도 믿지 말고 항상 확인하세요. 때로는 자녀가 보내는 문자나 전화도 해킹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즉, 자녀와 통화한 내용도 해킹되어 나쁜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기꾼들이 사용한 기술은 너무나 진화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전화로만 속였지만 이제는 사람의 목소리, 얼굴, 그리고 신원을 완벽하게 파악하여 믿을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건 절대로 내가 속을 일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어르신, 자녀와 통화하는 내용도 언제든지 해킹 당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시고 모든 전화와 문자에 대해 의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급하게 돈을 보내지 말고 먼저 자녀와 직접 연락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사기꾼들은 정말로 어르신을 속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해 자녀가 전화를 한 것처럼 믿게 만들고 어르신이 급하게 돈을 보내게 유도합니다. 이 상황에서 의심하지 않고 바로 돈을 보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영상통화로 확인한 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모르는 전화나 문자가 오면 절대로 바로 반응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이렇게 작은 습관이 어르신을 사기범의 함정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께서도 이런 기술과 사기 수법을 잘 알게 되셨으니 앞으로는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가족에게 물어보시고 의심이 가는 점이 있으면 바로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복잡해도 가족과의 소통을 통해 모든 상황을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돈을 보내고 쇼핑을 하고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등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스마트폰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 휴대폰에서 이상한 문자나 전화가 온다면 절대로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먼저 자녀분이나 손주에게 확인하세요.
모르는 번호나 문자가 오면 그것은 바로 의심해야 할 신호입니다. 또한 휴대폰을 켜라고 하는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면 그 즉시 무시하시고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에게 상담해 보세요. 어르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돈을 빼앗기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전화나 문자가 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세요. 가족은 가장 든든한 보안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이야기하고 필요한 경우 가까운 파출소나 은행에 가셔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휴대폰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항상 의심을 가지고 필요할 때는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가족에게 문제를 이야기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니까요. 이제 어르신들께서도 휴대폰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휴대폰에 대해 불안하거나 의심이 가는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어르신의 일상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켜져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 유용하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들을 더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